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드라마, 한 왕자가 자신의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고 왕좌에 오르기까지 과연 그에게는 어떤 끝없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 핏빛으로 얼룩진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기록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깊은 욕망과 그 파괴적인 결과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한 인간의 야망이 어떻게 충직한 신하들의 목숨과 어린 군주의 운명, 나아가 한 왕조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비극은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 혹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시작되곤 하죠. 때는 조선의 문종 2년,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병마와 싸우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어진 임금이었지만 그의 짧았던 통치는 어린 세자에게 너무나 큰 그림자를 드리웠죠.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문종은 12살 어린 아들, 단종의 앞날을 걱정하며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왕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어린 단종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충실한 대신들을 고명대신으로 삼아 국정을 보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어린 왕에게 거대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용상에 앉아있는 단종의 모습은 영락없이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고 그 작은 어깨에 짊어진 왕국의 무게는 보는 이의 마음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죠.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팽팽한 긴장감과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남긴 고명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집중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그 중심에 있었죠. 특히 김종서는 북방개척의 영웅이자 노련한 정치가로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존재감은 어린 단종에게는 든든한 방패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종친 중에서도 유달리 강한 기상과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한 인물에게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단종에게는 숙부였던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형인 문종이 일찍이 세자에 책봉되고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야망은 늘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국정은 고명대신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신들 아래에서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점차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불만 이상 거대한 야망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술훈련에 몰두하며 자신의 힘을 키웠고 고명대신들의 권력 집중을 지켜보며 언젠가는 저들을 넘어설 날을 꿈꾸었을 겁니다. 조선 초기의 불안정한 권력 구도 속에서 어린 왕 단종과 노련한 고명대신들, 그리고 그들을 노려보는 수양대군의 숨막히는 삼각구도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을 고조시켰죠.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양대군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던 그 거대한 욕망은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제 그 피바람의 전조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바람은 그렇게 예고 없이 불어닥쳤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던 조정.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음모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왕좌를 향한 욕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죠.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 애쓰던 고명대신들, 김종서와 황보인은 바로 이 불꽃을 꺼뜨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종의 보호자이자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충신의 표상과도 같았죠. 수양대군에게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1453년 10월, 깊은 밤, 역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바꿀 잔혹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다고 전해지죠. 첫 번째 칼날은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신복이었던 홍달손과 양정 등이 김종서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미처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답니다. 눈 덮인 마당 위로 붉게 피어난 선열은 그날 밤의 비극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어서는 좌의정 황보인 등 단종을 지지하던 주요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죠. 그야말로 피로 물든 밤이었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안팎을 공포에 떨게 했죠.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피 묻은 칼을 든 채 위압적으로 궁궐을 장악해가는 수양대군과 그 무리들의 모습은 어린 왕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을 것이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고요. 단종은 자신의 왕좌가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거침없이 권력을 장악해 나갔죠. 그는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조리 숙청했고 살아남은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감이 그에게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강력한 무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순식간에 조정의 모든 권한을 손에 넣은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답니다. 명분은 단종이 너무 어려 정치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왕좌를 향한 노골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였답니다. 왕위 찬탈의 과정은 피로 얼룩졌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단종은 상왕으로서의 짧은 시간마저도 평화롭지 못했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단종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 땅으로 유배 보냈죠. 쓸쓸하고 초라한 행렬이 한양을 떠나 험준한 산길을 따라 영월로 향하는 모습은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또 다른 피바람을 불러왔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6인의 충신, 이른바 사육신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참하게 희생되고 말았죠. 그들의 충정은 역사에 길이 남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마저도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죠. 용상에 앉아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세조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다고 했죠. 이는 혹시 그가 저지른 피의 대가, 즉 업보의 그림자가 아니었을까요? 권력을 잡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숙명적인 고통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죠.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은 세조에게 영광과 함께 끝나지 않는 고뇌를 안겨준 셈이었죠.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비극은 그렇게 조선 왕조의 역사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피로 얼룩진 역사의 상처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죠. 한 인간의 멈출 수 없는 권력욕이 마침내 그 잔혹한 발톱을 드러내며 조선의 심장을 찢어놓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때는 1453년 음력 10월, 차갑게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밤이었어요. 한양의 밤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이 고요함은 곧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전주곡이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겠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던 고명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은밀한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영의정 김종서 대감이었죠. 늦은 밤, 정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종서 대감의 방문 앞에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병서를 보여달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그를 유인한 뒤 쇠뭉치로 무참히 내리쳤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쓰러진 노대신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을 겁니다. 차가운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그 밤, 하얀 눈받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어 버렸답니다. 충신을 향한 잔혹한 배신이자 조선 왕조를 뒤흔든 피의 서막이었죠. 이어서 오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조국관 등 단종의 곁을 든든히 지키던 많은 고위 대신들이 차례로 살해당하거나 반역죄로 몰려 끌려가는 비극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궁궐 안팎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죠. 핏자국이 낭자한 복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내관과 궁녀들, 그리고 섬뜩하게 번뜩이는 칼을 든 채 위압적인 모습으로 궁궐을 장악해가는 수양대군의 병사들. 그 모든 혼란과 비극 속에서 12살 어린 단종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떨리는 눈으로 이 모든 참혹한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이 밤의 공포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각인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피를 뿌리며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거침없이 왕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린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와 상왕이라는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고 이내 머나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죠. 한때 조선의 주인이었던 어린 왕의 초라하고 쓸쓸한 행렬이 한양을 떠나 험준한 산길을 걷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비극 그 자체였을 겁니다. 화려했던 궁궐을 등지고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던 단종의 삶은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처절한 희생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충신들의 노력은 또 다른 피를 불렀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참혹한 고문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충정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울림을 남겼죠.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 역시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사약을 받아야만 했답니다. 왕족마저 피할 수 없었던 참으로 피로 얼룩진 시대였죠. 새롭게 용상에 앉은 세조, 그는 과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결국 그에게 왕좌를 안겨주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온몸을 뒤덮는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자신이 죽인 수많은 이들의 원혼이 그의 잠자리를 괴롭혔을지도 모르죠. 화려한 궁궐 속에서 그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켰지만 그 내면은 죄책감과 고뇌로 가득 찬 고독하고 불안한 영혼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진정한 평화는 결코 얻지 못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 이는 비단 세조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국이 결국 어떻게 자신에게 되돌아오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역사 속의 준엄한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피로 얼룩진 권력의 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마련이죠.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지나간 후 수양대군은 마침내 어린 조카 단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입니다. 불과 17살의 어린 단종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었다가 이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멀고 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어린 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저 한떨기 꽃처럼 연약했던 단종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이었을 테죠. 과연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시련의 연속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등극을 인정할 수 없었던 충신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을 비밀리에 시작했으니까요. 이른바 단종 복위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충신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어린 단종을 향한 충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 부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잔혹하게 신문하고 결국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하며 수많은 관련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 역시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왕실과 나라 전체가 피바람에 휩싸였던 참혹한 시간이었죠. 충의를 지키려 했던 이들이 무참히 쓰러져간 이 사건은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존엄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왕좌를 얻기 위해 피로 물든 길을 걸었던 세조. 그는 과연 그토록 염원했던 왕위에 올라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그가 재위기간 내내 알 수 없는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죽은 이들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환영에 시달렸고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다고 전해지죠. 화려한 왕관 아래 숨겨진 그의 내면은 어쩌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조카와 수많은 충신들을 희생시키고 얻은 권력이 오히려 그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결코 얻지 못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그림자. 이는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업보의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은 결국 어린 단종을 영월의 차가운 땅으로 내몰았고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위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충신들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한 왕조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처절한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는 비단 조선 시대의 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정의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살아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냉혹한 이면과 인간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인 거죠.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때입니다. 한 개인의 욕망이 한 나라와 수많은 생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파괴적인 결과를 기억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순간인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